오늘의 주제는 장산범입니다. 장산범은 귀신보다는 괴수에 가까운 생명체입니다. 장산범의 모습은 여러 매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외형은 첫 번째, 진홍색 피부, 두 번째, 비단같이 곱고 긴 털, 세 번째, 기본적인 호랑이의 골격. 특히 가장 큰 특징은 여성의 머릿결 같은 매우 아름답고 고운 백발의 긴 털이 일종의 환각을 일으켜 사람의 경계심을 없앤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울음소리가 매우 기묘하다고 합니다. 칠판이나 쇠 긁는 소리를 비롯해 물 흐르는 소리, 빗소리, 바람소리 등의 여러 가지 자연의 소리를 낼 수 있으며 생물의 목소리 역시 정확히 묘사하는 재주가 있다고 합니다. 호랑지 빠기, 개, 소, 고양이, 호랑이, 늑대, 여우, 양, 늙은이와 어린이 사람의 비명, 올빼미, 부엉이, 소쩍새, 호랑지 빠기, 개, 소, 고양이, 호랑이, 늑대, 여우, 양, 늙은이와 어린이 사람의 비명, 올빼미, 부엉이, 소쩍새, 맹금류, 까마귀 등의 소리와 심지어 주근이의 목소리까지 한 번 들으면 흉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이용해 사람을 잡아먹는단 말입니다. 어둠 속으로. 첫 번째 이야기. 10여 년 전에 겪은 일입니다. 그다지 무서운 일은 아니지만 기이한 것을 보았습니다. 중학교 때 해운대 근처에 살았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장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등산을 좋아하셔서 몇 번 정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산을 싫어하지 않아서 계속 따라갔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는 산행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초여름쯤이었을 것입니다. 일요일 새벽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마구당을 지날 때쯤 뒤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저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른 곳을 보고 계셔서 보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산을 오르고 있는데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져서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서 하얀 털옷을 입은 사람이 바위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한여름에 털옷을 입고 있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위에서 나와 점점 다가오는데 불현듯 아까 절 밀치고 간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싹했습니다. 가는 길이 외길이라 돌아올 수 없었을 텐데 순간 그 사람이 네 발로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덮치듯 엄청난 속도로 달려옵니다. 두 눈을 찔끔 감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짝 눈을 뜨니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앞서 가시던 아버지께서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럽게 쳐다보셨는데 아무래도 아버지께서는 못 보신 것 같았습니다. 사람인지 짐승인지는 몰랐습니다. 털옷이라고 생각했는데 달려올 때 보니 아예 털 같기도 했고 무엇보다 얼굴이 이상하게도 희미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목구비가 없는 것처럼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봤지만 아직까지도 저 외에는 장산에서 그걸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25년 전 당시 국민학교 4학년이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유난히 무서움을 많이 타던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다녔던 부산시 북구에 있는 땡땡 국민학교 뒤에는 커다란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산 중턱 너머로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섰지만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산이었습니다. 교문에서 바라보면 산자락 속에 학교가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산 중턱에는 멀리서도 보이는 커다란 당산나무도 있었습니다. 4학년 2학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안갯비가 내려서 쌀쌀하게 느껴지던 아침 조회 시간, 준비물을 챙겨보다가 분명히 가방에 넣었던 철가루가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연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철가루를 책받침에 올려두고 그 아래에서 자석을 움직여 철가루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실험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수업 시작까지는 시간이 아직 남아서 교문 바로 옆에 있는 매점으로 우산도 쓰지 않고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가야 했습니다. 철가루를 손에 쥐었을 땐 이미 수업 시작 종이 울렸고 종소리에 놀라 뒤돌아도는 순간 무엇인가에 이끌리는 산 중턱 위쪽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흰옷을 입은 사람이 산을 오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산마루 쪽에는 안개인지 비구름인지가 서려있는 흐린 사이 속에 그 흰 물에는 신기할 정도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업 시작되었는데 빨리 들어가 봐야 하는데 선생님한테 꾸지람 들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몸이 절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쳐다보는데 잘 보니 그 흰 물체에는 두 발로 오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기어서 올라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습다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본 것을 다시 알려드리면 그것은 위끝부터 발끝까지 하얀색이었는데 옷이 아니라 왠지 털들이 휘날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흰 물체가 네 발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렸지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자세였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분명하게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공포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어떠한 표현인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발은 운동장에 잠기는 듯 했고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어린애는 어린애였던지라 이 신기한 걸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용소금 쳤고 순간적으로 몸이 움직여지자 두려운 밤 자랑하고 싶은 마음 반으로 미친 듯이 내달렸다고 합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교실 문을 여는데 아까 본 그것을 친구들에게 소리치려는 순간 담임선생님의 꾸지람에 목소리는 쏙 들어가고 말았답니다. 그래도 흥분을 감출 수 없었던 아이는 친구들에게 아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평소에도 겁많고 눈물 많은 저의 이상한 이야기로 생각하고 재미나게 들어주었답니다. 그렇게 그 일은 미스테리한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남겨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숨바꼭질할 때 술래가 부르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처럼 가사만 봐도 멜로디가 절로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노래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노래일 것 같습니다. 3년 전쯤
한 소녀와 동기는 대학 교양 수업에서 받은 1박 2일 보육원 봉사활동 과제를 위해 강원도의 한 작은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소개받은 보육원은 도심에서 벗어난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조금 무서웠지만 그래도 이왕 온 거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자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청소, 빨래 같은 잡무도 해주고 나름 국문과답게 아이들 맞춤형 한글 수업도 진행하는 등 열심히 봉사활동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원장 선생님께서 저녁까지 아이들과 자유롭게 놀고 오라며 자유시간을 주셨고 계획에 없던 자유시간이라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누나에게 한 아이가 근처에 있는 폐교에서 놀자고 했답니다. 속으로 정말 가기 싫었지만 아이들의 간절함을 저버릴 수 없었던 누난 결국 폐교로 가게 되었고 문제의 숨바꼭질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누가 먼저 숨바꼭질을 하자고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걸 또 하겠다고 했던 그때 자신이 아직도 원망스럽다고 합니다. 무튼 울며 겨자 먹기로 숨바꼭질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술래로 걸린 아이가 부르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라는 노래에 맞춰서 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술래에게 들켜서 술래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동기한테 양해를 구하고 술래가 있는 반교탁 아래에 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노래를 다 끝낸 술래가 하필 반을 뛰쳐나가 다른 반부터 둘러보더랍니다. 정말 아차 싶었답니다. 마음 같아선 자기 여기 있다고 외치고 싶었지만 마치 이런 유치한 건 하기 싫어하는 어른처럼 보여서 아이들한테 상처가 될까봐 미안해서 그러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무서워도 참고 술래가 다시 오길 기다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몇 분 뒤에 복도 끝에서 술래아이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를 부르면서. 그런데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노랫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술래의 발자국 소리도 함께 들렸는데 아까의 발자국 소리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성인 남자의 발소리처럼 발이 땅에 닿는 소리가 크고 묵직했고 동시에 무언가 질질 끄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발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어느새 노랫소리가 누나가 있는 반 안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오한과 공포가 느껴져서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뒷문에서 시작된 노랫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어느새 자신이 있는 교탁 바로 앞에서 들리기 시작했고 자기가 떠나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크게 떨었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데 울면 들킬까봐 울지도 못하고 겨우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교탁 아래로 숨었는데 순간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눈 앞에는 다해진 누런 한복을 입은 어떤 사람이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자기 앞을 지나가더랍니다. 다리만 보였지만 분명 아까 술래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이랑은 전혀 다른 한복 차림이었고 몸도 어린아이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그 사람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순간에도 술래 아이의 목소리로 노랫소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들키지 않았고 노랫소리도 점점 멀어졌다고 합니다. 긴장이 풀린 채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얼마 뒤 못 찾겠다 깨꼬리를 외치는 술래의 소리와 함께 눈을 떴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때 자기 앞을 지나간 그 사람이 누군지 대체 어떻게 아이의 소리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 뒤로 숨바꼭질은커녕 숨바꼭질 노래만 나와도 무서워서 눈에 눈물이 맺힌다고 합니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한 등산객이 범보다 빠르고 휘고 긴 털을 가졌다.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며 이동한다고 합니다.
장산범은 남부 지역에서 주로 목격된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범, 백범, 와호, 하얀 번개 등으로 시대가 지나며 새로운 별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범은 과거에는 육식동물들을 범으로 문둥그려 불렀다고 합니다. 출몰지가 부산 해운대구 장산골이기 때문에 최근 장산범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